MC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시외 버스를 타고 동두천에서 미아리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덕정이라고 하는 그 정거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몇 사람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버스 기사에게 미아리까지 가는데 요금이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뜻하지 않은 그런 운전기사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서 맨 뒤로 가서 앉으라고 신경질적인 어조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시카고 시절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주말에 시카고 그 다운타운에 구경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어스 타워를 가려고 하는데 요금을 얼마 내야 되죠?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눌한 나의 영어를 듣는 그 기사분이 저에게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운전기사 바로 뒷석이 비어 있으니 거기에 앉아서 바깥 창문을 통해서 구경을 하면서 가라. 그러면은 그 정거장에 이르렀을 때 내가 얘기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구경을 하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때 제가 만난 외국인 그 노동자들이 우리 시외 버스를 탔을 때의 운전기사분의 반응과 제가 어눌한 영어로 미국에 가서 처음 대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태도가 대비가 되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총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원장 일을 맡아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에 뚝섬 유원지를 건너서 영동대교를 건너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갈 때 차창 밖으로 뚝섬 유원지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향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근심에 쌓였는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자리에서 배회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우리 건국대학교는 일요일이 돼서 모든 강의실 문들이 건물의 문들이 잠겨 있는데 누군가가 저 건물 강의실 문을 열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역사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도 가르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총장님, 제가 우리 평생교육원에 외국인 근로자들 일여 대학을 오픈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학생들이 몰려들면은 그들에게 무료로 한국어도 가르치도록 프로그램을 짤 것이고 또 교과서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장 체험 학습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학생 식당에서 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총장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교수 그거 다 좋은 생각인데 그 경비를 누가 대야 하지요? 어디서 경비를 조달할 겁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일을 하고 일요일 날 이 그들을 외국 노동자들을 가리켜야 할 선생님들이 누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줄 겁니까? 어떻게 모집을 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그 대답,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늘이 감동하는 일은 하늘이 돈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냥 장소를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결제 서류에 결제만 좀 해주세요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책임을 제가 지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학교 홍보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자 신문 가운데 하나인 코리아 헤럴드에 전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 연구실로 미국인 여자 기자분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눈 다음에 이분이 그 기사로 써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기사가 나가고 얼마 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전화를 한국어로 아주 유창하게 전화를 하면서 교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자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여해서 도와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러시아에서 경희대학교에 이렇게 그 방문 교수로 와 있는 한국 이름 박노자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한국 역사를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우리의 기사를 보고 87분의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가 일요일 날 나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요 대학을 돕겠노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6개 국가에서 200여 명이 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멀리 김천에서조차도 이렇게 지원자들이 와서 입학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던 가르치는 교수진 확보와 또 운영을 하는 그 소요 경비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길을 열어주시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학생들이 한 10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한국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외국인 근로자들만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산업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디서 한국어를 터득했든 간에 신청 자격을 주어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원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대회의 시간을 고려해서 제일 좋은 원고들을 10편을 추리게 되었습니다. 이 10편 가운데 선발이 되었던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료대학에 와서 오면서 조그마한 씨앗 봉투를 제게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씨앗이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재배되어지는 국거리
야채인데 내가 이 국을 습을 너무 좋아해서 방글라데시는 어머니께서 여기에서 심어보라고 보내준 씨앗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이 씨앗을 재배할 땅이 없으니 교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땅을 좀 학교 안에 좀 얻어주면 안 될까요? 라는 부탁을 해와서 제가 농과대학 교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조그만 밭고랑 조그만 면적을 얻어주고 말뚝을 그의 이름으로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식물은 잘 재배가 되지 않고 나중에 고사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그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가 이 10편 가운데 그의 사연이 채택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의정부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로부터 불심 검문에 걸려서 의정부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는 제가 이제 출국을 추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 와서 투자한 돈을 건지기도 전에 이게 쫓겨나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그 하소연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교도소의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가오는 일요일에 우리가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이 수상을 하게 되면은 상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건대 그날 이 학생이 와서 발표만 하고 갈 수 있는 배려를 좀 해주시어요. 선처를 좀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다는 보도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수의 언론사들이 학교 운동장에 정말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냥 그 방송사의 카메라들이 녹음기들이 그리고 언론 기자들이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강당을 앞에를 거의 장식하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사람의 발표자들의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9사람의 발표가 끝나고 원장인 제가 마지막 말을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방글라데시 학생의 원고를 대신해서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원장으로서의 마무리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동기인 이 학생의 원고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기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고 그 원고를 쭉 읽어나가는 동안 장내는 숙연해지고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끝나고 났는데 누군가가 과자 상자를 빈 상자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생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한 사람들이 방송객들이 일시일반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가 이 나라로 떠나가는 날 감옥에서 전달해준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해서 1등 수상을 한 사람이 며칠 뒤에 그때 IMF가 터졌을 때입니다.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지난번 말하기 대회에서 내가 1등을 해서 상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상금을 받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내가 다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가 받은 상금의 절반 25만 원은 자기네 나라 부모님께 송금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의 절반은 25만 원은 내가 다시 반납을 해드릴 터이니 우리 근로자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나이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리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한국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정말로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을 한 결과 우리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때 동일하게 나이제리아에서 온 토니 오조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이제리아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의 꿈은 한국에 와서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땅덩어리 넓은 자기네 나라 나이제리아에 가서 토마토 농장을 하리라는 꿈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잘 되지를 않아서 어디에 가서 접촉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의정부에서 좀 떨어진 곳 지금 덕정리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6개월씩이나 받지를 못했습니다. 월급을 달라고 하게 되면 사장님은 너는 불법 체류자야. 내가 신고만 하면 너는 당장 추방이야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에 자기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자기의 딸이 몹쓸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던 때에 그의 아내는 빨리 남편이 돌아와 주기를 늘상 기다리면서 편지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토니 오조프는 본국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에게 이 25만 원을 돌려주자라고 해서 그에게 25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빨리 이 사람을 그 가족들이 있는 아내가 기다리는 나이제리아로 돌려보내자. 그런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의정부 쪽에 변호사 한 분을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거명을 해도 결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변호사님의 고마움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아마도 지금 오래전이지만 지금도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광운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사연을 얘기했을 때 흔쾌히 내가 무료 변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변론 덕분에 이 나이제리아 딱한 처지에 있던 우리 학생이 근로자가 6개월치의 급여를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그가 일을 하면서 손마디 2개가 잘려서 그 즉시 해고가 돼버린 그래서 그는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알약 진통제 2개로 매일 고생을 하면서 의료대학에 나오던 학생이 치료비까지도 다 받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게 되면은 조그마한 사업을 가게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해 마지막, 그 다음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에 저는 아주 정말 이제까지 평생 구경도 못하고 받아보지 못했던 큰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제작을 한 아주 큰 크리스마스 카드였는데, 손으로 만든 카드였는데, 그 안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일요대학 선생님들의 고마움에 대한 감사 편지와 더불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가족 사진이 동봉해 온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외국인들과의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타고 들려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과의 국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신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보도들이 연일 우리 사회에 들려올 때 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신부로 온 사람이 결국 신랑에게 맞아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늘상 떠올리고는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실 우리의 근대사, 최근에 어떤 상황들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그러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여러 곳에 한민족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포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법적, 제도적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난민들이 제주도에 와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 불법 체류자들이 정말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들어와 있고 또 국제 결혼을 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웃에 농어촌 주변에 도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